질문하고 있습니다. 한박도? 한박도가 지금 주소가 대한민국 인천시로 돼 있는데 인천시 어떤 무슨 그 주소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가 북한군 기와 초소가 있다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한박도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식을 못해서 그 문제가 나서 이제 제가 해군만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 우리나라가 뭐 수만 개 이것저것 섬이 많으니까 조그만 섬에 별로 사람이 안 살면 잘 숙지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군만 그 경비를 했으니까 알 테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해군은 NLL 이북 북한탕으로 인식해오고 1953년 이후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행정력에서는 번지를 우리한테 줬다 그러면 이것은 행정부 내의 각 부처 간의 착오에 의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그게 그동안 문제가 없었던 것은 거기 아무도 안 사니까 특별히 서해 오도시키기도 바쁘니까 옆으로 지나가면서 저런 암초 비슷한 조그만 축구장 3개 크게 있구나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여기에서 문제는 우리 중요한 영토에 대해서 그 NLL에 대해서 인근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자기 영토의 기속 문제를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은 성실 의무에 위반은 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일부 또 들리는 이야기로는 지분을 넣은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라고 지금 악유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제 그거는 착오에 의한 거니까 아까 말해서 성실 의무의 위반으로서 우리가 될 수 있는데, 이제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2017년 말부터 공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게 북한 땅이라고 인식했다더라도 바로 인접하에 전선 지역에서 중요한 군사상의 변화, 군사시설의 신축은 1급 보고사항이거든요. 긴급 보고사항. 보고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새때처럼 잠깐 왔다가 사라진 거는 못 볼 수 있겠죠. 그죠? 2년 동안 쥐야창창 보이는데 그것을 2년 동안 봉사만 배 타고 뭐 해병대 관측병이 나와서 못 봤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 관측이 되면 1급 보고사항이면 그것을 최초로 본 수병이 됐건 해병대 초병이 됐건 국방부 장관까지는 그대로 보고가 올라갔을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남북 관계를 위해서 나중에 내가 거짓 보고의 죄를 덮어 써서 중형을 받더라도 전심 사형입니다. 군법상 허위 보고는. 내가 설사 사형이 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 우선을 위해서 이 한 몸 희생해야지라고 하는 동기를 가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럼 이것을 중요한 전선지역에, 그것도 강원도도 아니고 바로 우리 인천공항과 우리 수도권의 치명적인 바로 끝에 비수에 해당되는 곳에 거기 어떤 군사 장비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관측소만 들어갔는지 어떤 타격수단까지 들어갔는지는 뭐 지하에 들어가서 까보지 않으면 모르는데 어쨌든 군사시설이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감추고 발표를 안 하고 없던 것처럼 했던 동기, 인센티브를 가진 것은 저는 청와대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보고하면 끝일 텐데. 그래서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나중에 결정적인 문제는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에 대해서 아주 소홀히 한, 이게 만일 우리 영토였다면 영토 보존에 대한 것, 뭐 그 다음에 요거는 어디 영토냐에 따라서 확인돼서 조금 가변성이 있지만 적어도 국민의 생명권에 대한 보존의 의무는 문재인 정부가 심각하게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 저는 국사범이라고 봅니다. 그거 자체가. 제가 임 차장님 계신데 법 이야기라서 죄송합니다. 오늘 하여튼 대단히 전문적인 그 강의를 또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으면, 지금 북한 핵에 대해서 뭐 일반인들은 뭐 대충 신문에 나오는 걸 보고 판단을 하지만 과연 북한의 핵이 뭐 어떤 사람은 20개, 50개, 더 있다, 없다, 뭐 가짜일 것이다, 여러 가지 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어떤 판단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고요. 또 이제 북한이
자체적으로 핵실험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이제 좁은 땅에서 계속 핵실험을 하면은 그게 상당한 그 어떤 후유증이나 영향이 있을 것인데 그 핵을 갖다가 과연 그 장기간 관리해도 우리 어떤 뭐 원자력에 무슨 뭐 어떤 뭐 후쿠시마 원전이 터져서 문제가 되듯이 그런 위험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북한 핵을 갖다가 북한이 아주 뭐 경제적으로는 아주 뭐 세계 최극 빈국 수준인데 그 핵무기를 실험을 하고 개발을 하고 하는 그 인적 자원들이 과연 어떤 북한의 그만한 과학 기술 수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 소련의 기술자들인지 아니면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그런 유지가 되는 것이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이제 북한의 핵 능력인데요. 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탄두 앞에 달려 있는 핵탄두와 그걸 운반하는 미사일의 결합이 일명해서 우리가 핵 능력이라고 보면 되는데 미사일은 까지 이제 뭐 이야기를 하면 복잡한데 어쨌든 미사일은 모든 그 전 지구를 전 세계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는 다 됐습니다. 미사일 할 때 이제 장사정 사거리가 되는 사거리를 날릴 수 있느냐, 두 번째 정확하냐, 적각 무기처럼 단시간에 날릴 수 있는 세 가지 요소를 보면 정확성, 탄두 재진입을 하는 정확도 면에서는 아직까지 완전하지 한국을 날아오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ICBM 미국까지 날리는 거에 비해서는 사거리는 되는데 정확도는 아직도 퀘스천 마크고 한 2년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완성에 접근했었다고 추정해 볼 뿐입니다. 그 다음에 적응성 면에서는 액체 연료가 아니고 고체 연료로 하는데 이번에 1000km 이하 단거리 이스칸데르에서 보였듯이 점차 단거리부터 고체화로 바꾸고 있으니까 그 과정에 있다. 그러나 한국을 위협하는 점에는 사거리 문제였고 정확도 문제였고 고체 연료 다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완전한 북한의 미사일의 위협 앞에 놓여 있는데 미국으로 가는 거는 아직 충족도가 좀 따져봐야 될 게 있다. 이게 오늘 현주소고요. 그 다음에 핵탄두. 핵탄두의 질적 문제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로 구분합니다. 1세대는 핵분열탄. 핵의 분열 효과에 의해서 터지는 거. 이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터졌던 1세대 핵무기를 핵분열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세대 핵무기를 정강탄, 정폭 핵분열탄이라고 그러는데 핵분열 효과지만 일부 중수소나 삼중수소, 리튬 같은 핵융합 물질을 넣어서 핵의 분열 효과를 조금 높이는 겁니다. 통상 2 내지 5배 정도 똑같은 핵물질 양이면 핵분열하는 것보다 2 내지 5배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의 6번째 핵실험을 했는데요. 1, 2차는 대개 핵분열탄 시험을 한 것이고 3, 4, 5는 정강핵분열탄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세대가 핵융합 효과, 태양에너지 원리에 의해서 핵융합 효과를 하는 것을 우리 핵융합탄 일명 수소폭탄이라고 합니다. 앞에 1, 2세대는 원자탄, 수소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소폭탄은 3단계 폭발의 과정을 거칩니다. 핵분열이 먼저 일어나요. 1세대 핵분열탄은 여기서 터져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터지지 않습니다. 핵융합. 1억도 이상 발생하는 열을 거기서 내부에서 내장을 가둡니다. 1억도란 열을 내화를 견딜 수 있는 거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1억도 잘 문제 뜨거울 것 같은데 라면도 못 끓이고 라면 타버리겠죠. 그죠? 근데 1억도 합니다. 그 안에서 1억도 이상 열이 되면 소위 삼중수소 같은 리튬 같은 무거운 핵융합 물질이 빠르게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핵융합이 벌어지면서 핵융합이 두 번째로 일고 그 핵융합이 다시 분열을 해버립니다. 3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폭발하는 게 수소폭탄인데 6차 핵실험했을 때 북한이 2단계만 하고 3단계 하면 너무 터져서 중국이 흔들리고 난리 날 것 같아서 발표를 했어요. 그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기술이 핵분열에서 1억도 이하를 폭발을 안 시키고 핵융합으로 연결시키는 기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나머지 3단계로 가는 건 가만히 내버려두면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했다라는 게 그래서 혹자들은 5차 핵실험한 것을 수소폭탄이 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6차 핵실험한 거는 질적으로 가장 폭발력이 높은 핵수소폭탄까지 북한은 기술을 완성을 했다. 그 다음에 이 이상이 되면
소위 임계전 실험이라고 지금 미국이나 뭐 러시아나 이런 데 시험 안 하잖아요. 데이터 값을 가지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핵 그 폭탄을 개량시킬 수 있어요. 그게 임계전 실험이라고 합니다. 그걸 했다고 선언했는데 그거는 인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 4세대 핵무기는 뭐냐면 특수 핵무기라고 그러는데 중성자탄 같은 것들. 그러니까 사람은 시설 같은 거 파괴하지 않고 생명체만 죽이는 중성자탄. 사람도 파괴하지 않고 생명도 죽이지 않고 전자기만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들고 있는 핸드폰, 유선전화, 컴퓨터 다 타버리는 겁니다. 이게 좀 골치 아픕니다. 사람은 안 죽었는데요. 다음날 카드 딱 끄면 삐삐삐 카드를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삼동에 있는 우리의 모든 금융자료 데이터베이스가 다 탔거든요. 여러분 주식 계좌에 있는 거 거래소 다 타버려서 못합니다. 수출입은행에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 타버리면 수출 수입하는 신용장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게 다 타버리는 거예요. 현대 사회가 신용사회가 붕괴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특수 핵무기라고 하는데 북한은 특수 핵무기까지는 이르지를 못했고 지금 3세대 폭발력, 물리적 파괴력 기준으로는 기술적으로는 충족이 됐다. 그다음에 북한이 생산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핵물질을 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핵시설만으로 고려할 때 비밀 핵시설이 지하에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플루토늄 탄처럼 재처리를 통한 것은 영변처럼 밖에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원심 분리기 지하로 돌리는 우라늄 탄 같은 것은 이것들은 지하 시설이 얼마나 많은지는 사실은 굉장히 증명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타난 거로 다 할 때 북한이 최저 20에서 60개, 매년 10개에서 15개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쯤 되면 한 80개, 2021년 100개 정도가 되면 사실은 통제 불능의 상태로 넘어가고 있는데 아주 지금 골치 아픈 상태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웃기는 겁니다. 북한이 지금 현재 알려진 것만 하도 강선 복강해가지고 미국이 위성으로 잡은 게 뭐도 핵물질 생산 시설이 소위 농축 시설이 우리는 하나도 없는데 5개나 돌리고 있는데요. 김정은이가 신년사 때 더 이상 핵 동결을 하겠다, 생산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60개는 그냥 내버려 두고 앞으로 15개만 생산 안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사실은 문재인이 그럴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그 사실은 그냥 영변은 지금 한 2-3개밖에 안 하거든요. 훨씬 큰 게 복강이나 강선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노이 회담 때 트럼프가 만약 그 정도만 했으면 트럼프가 이번에 쇼를 받아줬을 거예요. 우리도 천만다행인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헛바람 넣은 게 오히려 역으로 좋아졌는데 김정은이가 와서 영변만 하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15개 더 이상 생산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매년 15개 생산하는 것을 13개나 12개 생산할 때 이게 봐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그걸 못 봐주지. 그래서 노딜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변 플러스 알파는 뭐냐면 15개 생산하는 것을 13개만 생산하겠다는 거고 핵 동결은 그 5개 다 중단하는 것은 지금까지 생산한 60개는 놔두고 앞으로 생산 안 하겠다는 거고 근데 말은 그래 놓고 살짝 생산할지도 지금 모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게 북한이 죽을 것 같은 상태로 만들고 중국이 나서서 기름 안 잠그면 저거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이제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 이 정도고요. 마지막에 이제 북한의 과학기술 수준. 이게 참 기가 막힌 건데요. 91년 10월에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에 미 전술 핵무기가 배치된 것이 58년부터 배치됐습니다. 월남전이 한창이던 60년대 말에 1000기까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점점 작아져서 91년 10월 그러니까 소련이 붕괴되기 한 2개월 전에 한반도에 91년 7월에 사실 미국 아버지 부시하고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전략무기 제한협정, 감축협정 스타트라고 합니다. 스타트 1을 맺었는데 그거 맺고 2 내지 3개월 후에 한반도에 있는 전술핵무기 철수합니다. 한국 정부 갖고 나가라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유럽은 그대로 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드디어 비핵 국가가 됐는데 그 다음에 한국은 미국 핵은 비록 미국 핵이었지만은 우리는 핵무장 국가였고 북한은 핵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때 핵 개발을 해서 그때 잠재력하고 기술자들도 다 뭐 ADD부터 또 일반 업체부터 다 있어가지고 사실은 또 비밀리에 핵물질 좀 꼬무쳐둔 것도 있어. 핵무기 2-3개는 제가 알기로 일주일이면 조립 가능할 만큼 모든 게 충족됐는데 비핵화 선언에서 다 없애버렸어.
북한은 그때부터 한국이 없애는 거고 야 됐다. 원래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김일성이가 자기는 기술도 없고 소련이 여기다 전술핵무기도 안 갖다 놓으니까 한국에 있는 미 전술핵 철수시키고 박정희가 개발하던 핵개발 중단시키자는 게 한반도 비핵화거든. 자기는 없는데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돼서 우리는 없고 북한은 가졌습니다. 그때부터 북한이 50대 말부터 핵개발을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악셀레타를 밟는 것은 91년 12월 25일 날 소련이 해체가 되니까 아이쿠 큰일 났다. 중국은 78년도 개혁개방선언하고 79년도 그 전작에 미중 수교에서 돈 버느라고 혈안이 돼 있어가지고 북한 형제에 따른 관심도 없습니다. 아이쿠 큰일 났다 해서 92년부터 그냥 죽자 사자 개발해서 이제 완성된 거니까. 그 중간에 뭐 러시아 기술도 빼고 별짓을 다 했는데 우리하고 핵무기 기술만 봐도 3, 40년 격차가 있던 것을 우리는 다 날려버렸어요. 그나마 있는 탈원전까지 하겠다고 문재인이 그러니까 난 저 사람이 간첩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짓을 진짜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후세 역대 사과는 그럴 겁니다. 90년하고 지금의 대한민국의 지도자와 대한민국 국민이 한 선택한 안보적 바보 행위는 역사의 길이 남을 겁니다. 완전한 핵 잠재력이 있는 국가에다가 핵무기까지 배치되는 거 다 날리고 계속 웃으면서 쌀 퍼주고 돈 퍼줘서 지금은 핵무기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아무 수단도 못 내고. 제가 봐서는 시대의 바보 행위를 바로 우리 시대가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해결 못하면 죽어서 우리 부모님 만날 때 정말 미안하고 우리 자식들한테 엄청나게 미안할 겁니다. 우리 세대가.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